너의 마지막 수학 수1 3-1-5 원리합계 첫 번째 강의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지금 등비 수열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죠.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이나 일단 일반 항, n번째 항이 무엇이 되느냐, 그 다음에는 일반 합, 그러니까 n번째 항까지 다 더하면 뭐가 되느냐, 이게 가장 큰 분류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 그 사이에 짜잘하게 등차 중항이나 등비 중항에 관한 이야기도 있지만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등차 등비 수열의 일반 합까지, n항까지 합까지 구하는 걸 다 살펴본 상황이죠. 현재는 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등비 수열의 활용에 해당하는 원리 합계에 대한 공부를 해보게 될 거예요. 원리 합계. 그러니까 원이라는 것은 원금을 얘기하는 거고요. 리는 이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구하는 방식을 공부해 보게 될 거고요. 이때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유용하게 쓰이게 되니까 우리가 등비수열의 활용으로 이 단원을 공부하게 됩니다. 먼저 간단하게 단리법과 복리법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단리법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자가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자가 고정되어 있는 거죠. 복리법은요, 우리가 이자가 한번 붙고 나면 금액이 불어나잖아요. 그 불어난 금액에 다시 이자가 붙는 방법을 복리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자에도 이자가 붙는다. 이자에도 이자가 붙어. 뭔가 약간 개념이 어렵죠. 이자가 붙는다. 그런 방법이 복리법이라는 건데요. 뭐 예를 들어 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원금이 만약에 10만원이 있었어요. 원금 그냥 뭐 100만원 해볼까요? 우리 마음대로 쓰는 건데 금액이라도 좀 크게 한 1억 해볼까요? 네, 원금을 100만원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 이자가 월 이율이 1%라고 해볼게요. 1%라고. 그렇게 얘기해놓고 이게 단리법과 복리법으로 계산되면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리법 그리고 복리법이 됩니다. 복리법 해서 만약에 이제 한 달 후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거 설정을 좀 자세하게 하긴 해야 되겠네요. 원금 100만원을 원금 100만원을 2달 초에 넣었어요. 그리고 월 이율이 1%예요. 그랬을 때 한 달 후에는 단리법으로 계산하면은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얼마가 되느냐? 원래 있던 100만원에다가 100만원의 1%니까 만원이 추가되어 있는 게 한 달 후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101만원이 된다는 얘기죠. 복리법으로는요,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이제 똑같이 100만원에 대해서 이자를 생각하니까 여기도 거기에 1% 해서 이제 101만원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두 달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두 달 후에는 단리법의 경우에는 처음 이 100만원에 대한 1%가 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두 달 후에도 이자로 얼마를 주느냐? 기존에 했던 금액에다가 만원을 추가해서 102만원이 원리 합계가 된다 이겁니다. 여기는 계속 매 달마다 만원씩 추가해서 이자를 주는 거죠. 자, 이 복리법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1%를 늘려준다라는 것에 더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제 현재 금액은 101만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 1%를 늘려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하기 이 101만원이 있고 101만원의 1%, 그러니까 뭐 100분의 1이죠. 저는 0.01 해볼게요. 그러니까 101만원 곱하기 101만원이 한 개 0.01개 있으니까 더해서 1.01만큼 이렇게 금액이 늘어난다는 거죠. 여기는 이제 사실 이제 여기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처음에 있는 이 101만원이 100만원에 대해서 1%를 늘려주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이 1이라는 게 이제 100만원의 1%, 0.01 해서 100 곱하기 1.01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게 101만 원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2달 후에는 이 늘어난 금액에 대해서 다시 1%를 늘리니까 거기에 다시 1.01, 그러니까 101% 값을 계산을 하게 된다 이거고요. 단리법은 계속 첫 달에 그 이자 10,000원을 그냥 계속 늘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게 더 이득일 것 같으세요? 예, 당연히 얘가 더 이득이죠. 당장 여기만 봐도요. 계산 안 해봤지만 이건 102만 원보다 더 많을 거거든요. 응? 또 계산해봐야 되겠네. 곱하기 1.0이라니까 101, 101 해가지고 네 이렇게 되네요. 네, 그래서 102만 100원이 되어 있군요. 조금이라도 늘어나 있죠?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복리법으로 계산을 할 때 이자가 훨씬 더 늘어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리법의 계산을 쓰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처음에 제가 이렇게 처음에 여기에 1%를 늘리니까 1.01을 곱했죠.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이게 이 101만 원 자체가 100만 원에 곱하기 1.01이었단 말입니다. 거기 또 1.01이 곱해진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얘는 100만 원 곱하기 1.01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계속 갈수록 1.01을 곱하게 되는, 그러니까 101%로 늘어나게 되다 보니까 1.01을 곱하게 되는 계산이 계속 이어지는 거고요. 복리법은. 단리법은 그냥 등차 수열의 형태를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리법은 등비 수열의 형태를 유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실생활에서는 거의 다 복리법을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리법으로 계산한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공부하게 될 것이고, 그게 등비 수열의 합 단원에 들어가게 된다 이겁니다. 자,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거 말고 이제 본격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이거는 그냥 넣어놓은 금액이 불어나는 것만 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가장 많이 보게 될 상황은 뭐냐 하면은 단리법, 복리법 얘기해봤고요. 바로 정기적금에 관한 얘기예요. 정기적금. 자, 정기적금. 제가 의외의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 정기적금이라는 말 자체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설명도 조금 해볼게요. 이 정기적금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은행이랑 약속을 해서 내가 매달 초에 넣건 아니면 매달 말에 넣건 정해진 주기마다 돈을 계속 넣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매달 초에 10만 원씩 넣기로 했다. 그러면 매달 초마다 1월 초에도 10만 원, 2월 초에도 10만 원 계속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약속한 기간이 이제 정해져 있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10개월을 저금하기로 약속을 했다. 그럼 10개월 동안 저금한 다음에 그 금액을 한 번에 찾는 거죠. 그게 정기적금이에요. 정기적금, 지금 이것도 제가 이제 여기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하나 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문제를 가지고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죠. 뭔가 오늘도 약간 요즘에 약간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자, 하지만 뭐 강의하는 데는 뭐 전혀 관계는 없어요. 정기적금 보자. 어딨지? 자, 네, 어딨지? 자, 여기 있네. 자, 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 259페이지에 필수 예제 32번에 관한 얘기를 32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연이율이 6%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년마다 이자를 6% 준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복리 계산으로 매년 초마다 2만원씩 2만원씩 적립한다. 10년 동안 적립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적립한다. 이랬을 때 10년 말까지의 적립금의 원리합계를 구해라. 이랬을 때 원리합계를 구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상황을 봐요. 연이율 6%를 받기로 약속을 했고요. 이율 6% 받기로 약속을 했고, 그리고 뭐 복리고요. 매년 초에 좀 더 많이 저금을 하시지. 1년에 2만 원씩 저금을 하기로 했대요.
그랬을 때 10년간 적립을 하면 총 금액이 얼마가 되겠느냐? 내가 그 넣은 금액에다 이자까지 받으면 그게 얼마가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내가 첫 해에 넣은 돈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해에 넣은 돈이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 해에 넣은 돈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점점 가서 아홉 번째에 넣은 돈이 있고요. 그리고 열 번째에 넣은 돈이 있겠죠. 자, 어떻게 생각하느냐? 처음에 2만 원 넣죠. 그럼 이 2만 원은 이자가 몇 번 붙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일단 연이율 6%죠. 이자가 한 번 붙을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6%가 붙으니까 2만 원에다가 더하기 2만 원에 6%, 그러니까 100분의 6, 그러니까 0.06. 그래서 2만 원을 뽑아내면 1 더하기 0.06, 1.06. 실은 이제 6%가 늘어나는 거니까 106%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106%는 100분의 106으로 계산하니까 1.06만큼의 비율로 늘어나게 돼서 해가 지날 때마다, 그러니까 이자가 한번 붙을 때마다 1.06을 곱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괜찮으신가요? 이자가 6% 붙어요? 그러면 6% 늘어나니까 106%가 되죠? 그러니까 곱하기 1.06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첫 해에 넣은 돈은 연초에 돈을 넣었으니까 자기가 돈을 넣은 해에도 이자가 붙어요. 그래서 이자가 한 번 붙고 두 번 붙고 세 번 붙고 해서 10번까지 붙는 거예요. 그럼 이 돈은 얼마로 불어나 있게 될까? 2만 곱하기 1.06이 이자가 10번 붙으니까요. 10제곱 하게 된다 이거죠. 한 번 붙으면 이거고요. 두 번 붙으면 여기에 이자가 또 붙으면 여기에 1.06을 곱하니까 이 1.06만 거듭 제곱이 계속 되는 거죠. 괜찮으세요? 자, 이 두 번째 넣은 2만 원은 얼마가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두 번째 넣은 2만 원은요. 이자가 이때 붙고 해서 총 9번 붙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요. 2만 원 곱하기 1.06의 9제곱이 되어 있는 거죠. 여기 넣은 돈은 2만 곱하기 1.06의 8제곱이겠죠. 점점점 가서 이 9번째 넣은 2만 원은 말이죠. 점점점 가서 얘는 이자가 한 번, 두 번 붙으니까 2만 곱하기 1.06의 제곱이 됐겠고요. 마지막에 넣은 이 돈 말이죠. 얘는 2만 곱하기, 마지막에 넣은 돈도 연초에 연초에 돈을 넣다 보니까 자기가 돈을 넣은 해에 이자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이자가 한 번 붙습니다. 1.06 곱하기 1제곱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때 원리합계, 원금과 이자의 총합을 구하고 싶으면 바로 얘네들을 구해야 되는 거죠. 이만큼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잘 보시면 여러분, 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쭉 올라간다고 보면 어떠한 합이 되느냐? 바로 등비수열의 합이 된다 이겁니다. 여기 이게 초항이고요. 위로 갈수록 계속 뭐가 곱해지고 있습니까? 네, 그 1.06이 곱해지고 있죠. 우리 참고로 등비수열 합공식 잠깐 볼까요? 등비수열 합공식은 공비 빼기 1분의 초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 거듭 제곱 빼기 1. 물론 1 빼기 공비분의 초항 곱하기 1 빼기 공비의 항의 개수 거듭 제곱이라는 표현도 있긴 하지만 저 이제 이걸 좀 볼게요. 즉 이게 지금 등비수열의 합이고요.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려면 공비와 초항과 항의 개수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면 자, 항의 개수는 몇 개가 되겠습니까? 하나, 둘 해서 몇 개예요? 10번 넣은 돈들을 따지는 거니까 항의 개수는 10개가 되겠죠. 그리고 공비는 뭐가 될까요? 공비는요, 갈 때마다 곱해진 게 뭐예요? 네, 1.06이 되겠죠. 그리고 자, 초항은 뭐가 됩니까? 초항을 알아야죠. 네, 초항은요. 초항은 얘가 초항이네요. 그러니까 2만 곱하기 1.06이 바로 초항이 되어 있는 거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등비수열 합을 계산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그 원리 합계를 구할 수 있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자 1.06 빼기 그러니까 공비 빼기 1 분의 초항 그러니까 2만 곱하기 1.06 초항 곱하기 공비 1.06의 항의 개수 10제곱 빼기 1 계산하면 이게 답이 된다는 얘기죠. 선생님 1.06이 어떻게 문제에서 알려줬어요. 1.8이래요. 이게 1.8이래요. 1.8 이거 1 빼면 뭐 이제 단순 계산이죠. 뭐 여기다 볼까요? 분모는 0.06이 됐고요. 여기는 2만이 됐고요. 여기는 1.06이 하나 곱하기가 있고요. 2만 곱하기 1.06 여기는 1.8이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죠. 빼기라니까 여기 0.8이 돼 있겠네. 여기 뭐 그 뭡니까? 공 두 개, 공 하나, 공 두 개 분모 문제에 1000을 곱해주고 시작을 해볼까요? 분모 문제에 1000을 곱해주면 여기는 60이 됐고 여기는 2만 곱하기 106 곱하기 8 돼 있는 거죠. 개 짜증나네. 자 여기 이렇게 지워지고요. 공 하나 지워지고 6을의 약분이 뭐 다 되나? 안 되겠는데? 이거 제가 답을 좀 볼게요. 답을 좀 보면요. 이게 28점 샬라샬라 나온대요. 계산하면. 근데 이제 문제에서 이제 28하고 뭐 샬라샬라 이렇게 나온대요. 이제 점 뭐가 또 나오겠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만 단위 이상은 버린다고 얘기했거든요. 28만 하고 샬라샬라 나오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만 단위는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근사값으로 28만을 답을 한다 이거예요. 이왕 써주는 거 약분 되게 좀 참 좋았을 텐데 말이죠. 자, 돌아와서 첫 해에 넣은 돈 그리고 두 번째 해에 넣은 돈 이거를 각각 따로 계산을 하고 그것들을 다 더한 게 원리합계가 된다. 정기적금에서 말이죠. 근데 이걸 보니까 등비수열에 합의되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 넣은 돈이 초항 그리고 요 1 더하기 공비 공비가 0.06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이율이 0.06이었죠. 1 더하기 연 이율이 공비가 되어서 그리고 이 돈을 넣은 횟수가 항의 개수가 돼서 등비수열의 합으로 계산한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정리해 볼 게 하나 있어요. 이 돈을 만약에 매년 초가 아니라 매년 말에 넣었다라고 설정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첫 해, 이게 지금 연초에 넣은 거예요. 연초에 돈을 넣으면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연말에 넣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 해에 넣을 때, 첫 해 말에 돈을 넣기 때문에 이자가 붙을까요? 안 붙어요. 은행이 뭐 바보입니까? 말이라 넣는데 1년치 이자를 주게? 이때 이자 안 줘요. 이때부터 이자 준다는 얘기죠. 그 이자가 10번이 아니라 9번 붙게 됩니다. 그랬다라면 이때 넣은 돈은요. 여기 이자가 안 붙으니까 얘는 이자가 8번 붙어요. 그러니까 연초에 넣을 때와 비교해서 이자가 한 번씩 덜 붙는 겁니다. 이때 넣은 돈은 9번째 넣은 돈은 그 해에는 이자가 안 붙고 다음 해에 이자가 한 번 붙으니까 1조급 돼 있는 거고요. 10번째 넣은 돈은 사실 이건 되게 이상한 일이긴 한데 넣자마자 돈을 빼는 거니까요. 그 돈은 이자가 안 붙어요. 이렇게 연말에 넣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일단 여러분 항수는 변합니까? 연초에 넣을 때 연말에 넣을 때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죠. 항의 개수는요 10개 똑같아요. 항의 개수는 10개입니다. 그럼 공비는 변합니까? 여기서 일로 때마다 1.06이 곱해지는 건 똑같아요. 공비도 똑같습니다. 1.06이. 근데 뭐가 달라집니까? 바로 초항이 달라지죠. 연초에 넣을 때는 이자가 한번 붙은 게 초항인데 연말에 넣을 때에는 그냥 그 원금 하나가 초항이 돼버리죠. 그래서 초항만 달라진다. 초항이 그냥 2만원이 된다 이겁니다. 이걸 가지고 여기 이 문제집에서는 막 공식을 써놨어요. 뭐 257페이지 보시면 막 적금, 복리법 해가지고 공식이 있죠. 그 공식 안 해오셔도 돼요. 여기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결국에 등비수열의 합이고 등비수열의 합의 공식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그런 복잡한 식을 외울 필요가 전혀 없고 이 상황에서 현재 초항이 무엇이고 공비가 무엇이고 항의 개수가 무엇인지를 내가 계산할 수 있으면 그 공식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그 외워서 하는 건 절대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얘기 제가 이 왼쪽에도 좀 정리해 드릴게요. 왼쪽에도 정리해 보면, 자,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이제 유식한 말로 이거를 기수불과 기말불이라고 불러요. 기수불, 그리고 기말불. 그러니까 이 적금을 계산할 때에, 연초 혹은 매월마다 넣는다라면 월 초에 돈을 넣는 일. 초에 입금을 하는 거를 기수불이라고 합니다. 초에 입금. 말에 입금하는 거를 기말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n번, 그러니까 우리가 이율이 뭐 R%였다. 거기에 있는 거랑 문자를 조금 다르게 쓰니까 이거는 이거 들어 봐주세요. 이율을 R% 그리고 n회 입금을 했다. 그리고 매회 A1을 입금했다. 이런 설정이 있다고 할 때, 자, 기수불은, 자, 일단 항해 개수는요. 항해 개수는 n회 입금을 했으면 n회 입금 그리고 매회마다 A1 입금을 하는 거죠. 항해 개수는 여기는 이제 n인 거죠. n회에 입금을 한 거니까요. 여기도 항해 개수는요. 똑같이 n이에요. 말에 입금을 하더라도. 그리고 공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6%일 때 공비가 1.06이 됐었죠. 여기서 이제 그러면 1 더하기 R이면 100분의 R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R%라고 제가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도 공비는요. 1 더하기 100분의 R이 공비가 되어 있는 거죠. R%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달라지는 건 초항이 달라진다. 기수불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이자가 한 번 붙은 게, 그러니까 마지막에 넣은 돈을 우리가 초항으로 보고 등비수열의 합을 계산하는데 마지막에 넣은 돈에도 이자가 한 번 붙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수불 같은 경우는 초에 입금한 경우는 이 입금한 금액 A에다가 이자가 한 번 붙은 게 그게 초항이 되고, 근데 이제 이 기말불 같은 경우는 초항이 마지막에 넣은 돈이 이자가 안 붙어버리니까 말에 입금을 하면 얘는 그냥 A가 된다. 이 차이만 있다 이거죠. 그런 다음에 항수, 공비, 초항 아니까 이걸 가지고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쓰면 되는 거죠. 혹시 모르니까 등비수열 합공식 다시 얘기해 볼까요? 등비수열 합공식은요. 공비 빼기 1분의 초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 거듭제곱 빼기 1 이거죠. 그래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공식이 만들어지는지를 따져보시면 되겠죠. 예전에는 이제 여기에서 할부로 물건을 샀을 때의 상황과 그리고 내가 연금을 나중에 받을 연금을 일시불로 받고 싶을 때의 상황 같은 것도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정규 교육 과정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건 공부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책에 나와 있긴 한데 글쎄요, 저는 굳이 볼 필요 없는 것 같아서 안 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복리법으로 계산한 정기적금의 원리합계 구하는 거, 기수불과 기말불의 차이 같은 것들을 잘 기억해 놓으시길 바라고요. 259페이지 문제 꼼꼼히 풀어보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